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마 저번 달에 모였을 때 우리 함께 했던 어떤 행위였는데요.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지금 화면에 한번 보여주셔서, 내 다이어리는 이 색깔로 이렇게 제가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감각해 보실까요?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거. 손으로 감각해 주시라. 그리고 눈으로 감각해 주시라. 그쵸?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소감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그렇죠? 완벽하게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 맞게 잘 쓰고 계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고, 여러분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좀 응원과 격려를 먼저, 좋은 에너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 상식을 뛰어넘는 기록생활 상식 세 가지입니다. 네, 한번 함께 보실게요. 자, 조금 더 발전됐습니다. 자, 기록하지 않는 일곱 가지 상식,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누구나 다 기록하지 않을 때 이런 보편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갑자기 놀라셨죠? 효과음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귀찮음. 이게 심합니다. 이게 귀찮아지는 게. 이게 진짜, 굉장히 큰 하나의, 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기록하는 게 하나의 짐이 되고 하나의 의무화가 되고 아니면 이게 좀 게으른 상태일 수 있어요. 하여튼 이거 귀찮음. 두 번째, 소진됨. 이게 에너지 없음입니다. 에너지 없음. 아까도 몇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에너지가 없는 타이밍에 꼭 기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소진됨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기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록이 하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나타나시는 거고. 세 번째, 의미와 재미없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기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다 재미도 없어. 이러면 이제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네 번째. 실패함.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써도 실패한 게 아니다. 획기적인 사고방식이죠? 아무것도 못 썼어도,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못 쓰는 자기의 상태를 인지하고 감각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이다. 지금 나의 삶이 내가 나를 생각해주지 않구나라는 거를 대한민국의 메타인지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 되실 거예요? 20%안 되세요. 10%안 되세요. 왜냐면 독서하는 분이 평균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46%라고 하거든요. 지금 50% 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도 메타인지하고 기록한다? 뭔가 성찰한다? 다이어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다움을 갖고 간다? 비커밍 해 간다? 이것은 10% 내지 5%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지금 내가 구매해서 펼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께서는 잘하고 계신 거고, 근데 오늘 내가 쓴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해주지 못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서열사회나 경쟁사회의 이 패단이죠. 아무것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패함도 이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을 안 합니다. 다섯 번째, 할 일이 많아도 기록을 안 해요. 할 일이 많음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주관적 바쁨입니다. 우리의 바쁨은 늘 주관적 바쁨이에요. 객관적 바쁨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바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일반인 분들은 주관적 바쁨, 내가 바쁘다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지, 인정해 주는 거지. 사실상 진짜 엄청나게 진짜 바쁜 분들 우리가 한번 선상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내 삶은 바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좋다. 환경과 조건이 안 좋으면 기록하잖아요. 제가 이걸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섬세하게 빠질 수 있지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대구로 저희 교회 장로님 따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셔서 대구에 지금 이동 시간만 한 7시간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시간에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차가 흔들리잖아요. 멀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 개인적인 시간 기록 타임을 잘 갖지 못했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그래서 역할들이 많이 있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 펜과 필통과 다이어리를 가지고 가서 조용한 연주 음악을 틀고
이어폰을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연필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아, 자, 그럼 저 자랑해야지. 저는, 저는 50가지 색연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에 판매하고 있고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형광펜으로 할 때도 있고, 색연필로도 이렇게 한번 쭉쭉 그어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저거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보여드려야지. 자, 여기 보시면, 색연필로 제가 줄을 걷죠? 일상 기록을 되돌아볼 때, 다시 생각해 줄 때, 밑줄을 그으면서, 아, 요거 중요한 거구나.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면 형광펜으로 하면 쫙쫙 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요즘에 또, 판도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쭉 한번, 진짜 다시 한번 제 기록을 돌아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튼, 이건 나중에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좀 환경과 조건에 안 좋으면 이것도 사실 주관적 판단이다.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기쁨을 감독할 수 있다.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저도 이게 꽂혔어요. 믿지 않아요. 자, 기록의 효용성을 믿지 않아요. 자, 내가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믿지 않아져요.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자신을 내가 믿어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도 잘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나도 괜찮은 존재로 내가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기록을 안 하게 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성찰적 삶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까도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록이 없으면 나를 생각해준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서 기억한다? 이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는 사람이 극소수가 될 수 있으나, 그거는 사실 현대사회를 살지 않고 거의 산으로 수도승 정도의 수준으로 가셔야 그것이 가능한 삶입니다. 현대의 도시 삶에 사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능동적, 구체적 삶도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수동적 삶으로 끌려가요. 시간이 나를 끌고 가거나 사람이 나를 끌고 가거나 환경이 나를 끌고 가거나 수동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아웃풋이 안 나와요. 구체적 삶이 없어요. 피상적 삶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취적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기록하지 않는 7가지 한번 여러분께 어떠신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상태를 메타인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식을 뛰어넘는 기본 생각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7가지의 사실이 기록하지 않음과 링크될 수 있다면 기록함과도 연결될 수 있다. 사고의 패러다임이죠. 생각 박스죠. 그렇죠? 나의 생각 박스가 이러이러한 7가지 나 귀찮아. 나 더 피곤해. 나 지금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환경이 안 좋아. 내 자신을 기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에 연결시켜 줄 수 있었다면 그 7가지 이유를 기록함의 이유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께서 믿어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7가지 사실은 사실 기록이 간절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였다. 자, 한번 봅시다. 귀찮았어요. 소진된 7가지 사실이죠. 자, 귀찮음. 사실 이것은 생각의 게으름 상태에 빠진 겁니다. 파서블책에 나오죠. 번태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내가 그 귀찮음의 생각에 빠져있는데 생각이 아니라 기록해줘야 돼요. 기록은 생각을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생각의 압축 파일이라고 하시면 더 정확하고, 아니면 내 마음판에 생각을 기록해 준다고 보시면, 저는 요즘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판을 기록해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생각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마음판을 기록해 줘라. 소진된 것. 자, 왜 소진됐는지 비효율도 파악해야 돼요. 근본 원인 파악을 기록으로 하셔야 돼요. 충전 계획도 기록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충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그달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채워줘야 내가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야 기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미와 재미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메타 인지가 인지에 대한 인지거든요. 인지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목적도 그리고 가치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와 재미를 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다채로운 목적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섯 쪽을 채우는 게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채우기 위한 채움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진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채워진다.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6페이지가 나중에 부족함이 발생되고요. 좀 안 채워지면, 아, 내가 조금 더 사랑해줘야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아, 내가 이걸 못 채웠어. 라고 부정적 무의식을 발동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실패를 통한 배움도 기록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 그래 내가 요즘에 나를 잘 못 생각해줬어. 원인은 뭘까? 간단히 기록해서 리스트 쫙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많다는 것도요. 일을 리스트화 시켜보세요. 이건 저도 육아할 때 할 일이 많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리스트화 시키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세요. 자, 우선순위는 뭐냐면, 아, 이거는 필수야. 근데 이런 이유로 이런 우선순위를 난 정하겠어. 하고 내가 결정해 주는 거죠. 환경 조건이 안 좋다. 이것도 사실 환경 조성 기록을, 구상 기록을 환경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내 방을 이렇게 구성해서 목적, CSF, 과정 1, 2, 3단계, 아웃풋,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심플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럼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해서 도구까지 도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기록으로, 이 기록의 힘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지 않음은 부정적 무의식 기록, 이 부정적 무의식 기록, 거인의 노트책에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정적 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작정해서 기록해서 그것을 리스트화 시키지 않으면 나조차도 내가 부정적 무의식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기록은 그것을 가시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난 이렇게 바꾸고 싶어가 나올 수 있어요. 리스트를 안 시켜주니까 바꾸고 싶어가 안 나와요. 자꾸 생각으로 내가 이 부정적 에너지를 생각해주면 긍정적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강력 추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기록 생활 상식 세 가지를 어, 저더운 표현으로 한번 쓰리움입니다. 쓰리움. 맞는 걸 좋아해서. 세 가지, 쓰리움인데요. 첫 번째 음은 뭐냐? 배움입니다. 배움.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해줘야 할 생각 박스. 기록할 때 남는다. 기록할 때 뭐가 남을까요? 기록할 때 비로소 나다움이 남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명언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록하면 살고, 기록하면 죽는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봐 보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패러디인데, 기록하면 살고, 기록하면 죽는다. 무슨 소리냐면요. 자, 지식, 감정, 의지, 선택, 정보, 수만 가지의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 들어오는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다 우리 뇌로 들어오면 뇌가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건 살려야 돼요. 근데 어떤 건 죽여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살려야 돼요. 어떤 것은 죽여야 돼요. 근데 배움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배워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다움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꿈에 내가 정말 꿈꾸는 그 방향성에 지향되는 방향성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기록이 나다움을 형성하는 기록. 그리고 인생지도 그리기도 그렇습니다. 결국 남겨줘야 돼요. 결국 선택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다움으로 이어지죠. 기록할 때는 비커밍이 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비커밍이 안 되더라고요. 기록할 때 비로소 비커밍이 되는데, 제가 유명한, 제 삶에서 제가 함께 했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명언을 날리셨어요. 결정하지 않으면 결정당한다. 아, 이거 한번 적어보시면 진짜. 결정하지 않은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결정하려고 됩니다. 내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기록에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나다움의 기록, 이게 기록이 없이는 나다움 형성, 비커밍이 어려서 들레스 철학이죠. 비커밍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기록해줘야 돼요. 진짜 기록해줘야 돼요. 마지막, 도움입니다. 도움. 기록할 때 비로소 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기록이라는 것은 글자만 기록이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아까도 보면 이미지도 기록이고요. 영상도 기록이고요. 그쵸? 음악도 심지어 기록이에요. 기록의 형태로 우리가 남겨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록의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이타성의 기반을 만들고 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행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행위만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밖에 레인지가 없지만 이게 기록하고 어떤 아웃풋으로 만들게 되면 오늘 저는 특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만나서 도운 것처럼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다 작가가 되십시오. 다 유튜버가 되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 때, 이 기록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우리 삶의 무기로 장착해 줬을 때, 우리의 그런 부정적 무의식 다 날아가고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 우리의 지금 처진 어떤 텐션들, 이런 것들 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다시 나다움을 세워주고 다시 정말 기록해 보려는 마음을 갖고 정말 여러분께서도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세 가지 상식에 대해서 7가지 복습을 하지 않고 여러분 막 강의로 영상으로 복습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나다운 인생을 찾아가시고 다른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사회의 압박, 여러 가지 결과의 압박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 이름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의 행복한 나다움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가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